안녕하십니까. 1월 신고 천명합니다. 네. 오늘의 조금 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돌려봅니다. 네. 과거 이야기이고 어떤 인연법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1월 신고 카페에 1월 총무라는 분이 있으세요. 총무님이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늘은 이 총무와 제가 처음 만난 때 인연이 이어진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12년 됐어요. 저희의 인연이. 저한테 가장 오래된 신도이자 그리고 가장 오랜 친구는 아니지만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눈 친구이며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내 곁에서 일을 한 직원이죠. 네. 그래서 우리 1월 신국에는 김총무가 있습니다. 네, 총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제가 처음 만난 날은 몇 년도라고 말하긴 그렇고 내 나이가 밝혀지니까 이 신을 받고 그해 바로 만났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저는 굉장히 예민한 보살이고 싸가지가 없는 보살이고 굉장히 불친절한 보살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신을 할아버지를 모시고 첫 번째 이제 첫 해, 둘째, 셋 이제 처음에 신이 막 기강할 때 그때는 막 안 하고 인이지 왜 막 신의 기운도 기강하고 좀 잘 보지 뭐 세상에 뭐 무서울 게 없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더 싸가지가 없고 더 예민하고 더 냉정하고 더 불친절한 그런 무속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상당히 많았어요. 점을 잘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였냐면 12년 전 음력으로 12월 30일 날이었어요. 금음날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초하루였어. 초하루. 초하루 맞이를 하기 위해서 그날은 제가 5시까지 예약을 마치고 모든 예약을 그날까지 5시까지만 잡았어. 마치고 할아버지 장을 보러 초하루 맞이 장을 보러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 당일 예약이 잘 안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더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을 보고 과일을 보고 술 사고 떡집을 갔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여보세요 그랬겠지. 저기 점 보러 가려 하는데요 그러는 거야. 내가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랬어. 근데 제가 좀 나쁜 버릇이 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인 저의 시간을 할 때, 점 보는 시간 이외에, 점 볼 때도 마찬가지야. 이 점을 볼 때 1대1로 점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전화 보면 난 열이 터져버려. 내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난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일과가 끝났고 장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내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래가지고 조금 맞았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오늘 꼭 봐야 되는데 이러는 거라. 내가 안 됩니다 하려고 내가 딱 하는데 할아버지가 좀 봐주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처음이에요. 좀 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나는 신의 말이면은 다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웬일이지? 왜 무슨 일이지? 싶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봉덕시장이니까 내가 지금 법당까지 들어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20분 있다가 오세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가 5시 반이면 5시 50분까지 오세요. 내가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 오라 했을 때 그때까지 와야 돼. 내 성격이. 그때는 그때는 그랬어. 왜냐면 점을 너무 잘 봐서 이 기고 코가 막 하늘에 있잖아. 막 치밖에 올라갔었어. 그래서 그랬었다.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런 거야. 지금 여기가 북부정류장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한번 띵 받은 거야. 북부정류장 멀거든. 북부정류장인데요. 버스를 타고 가면 한 50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이래 1시간인가 그냥. 막 원래 내 성격 같으면 나는 막 매번 끊어본다. 안 본다. 그럼 다음에 와서 끊어보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버스 타고 일단 편하게 오세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이제 장을 보고 부랴부랴 법당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 아가 왔더라고. 점을 보러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보통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사주를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서가지고 향을 올리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통문을 열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묻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 그래갖고 향을 올리고 서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겠지. 이래 이 지금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받고 내려와가 다 받고 이제 들어와가 점상에 앉아야 되잖아. 점상에 이랬다가 앉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니하고 똑같구나 이러시는 게라. 난 그 말에 억수로 뭔가 이상 오묘한 감정을 느꼈어. 니하고 똑같구나 이 말에 내하고 똑같은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나처럼 힘들고 외롭고 괴롭게 살았던 사람이 또 있었구나. 예, 물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동질감이라는 게 확 들어오더라고 그때. 그래서 점을 받은 것을 일단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저는 원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겠죠. 점사에서 나오는 어떤 조상의 바람이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일반 손님이었다면 당신 지금 이런 내실이 조상이 이렇게 돼서 되는 일이 없네.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렇대. 이 끝이야 보통.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끝인데 이 나랑 같다는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조상바람에서 뒤집어져 있는 이 집안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지 내가. 그래서 부적을 제가 했었어요. 내가 돈이 이 아이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10,000원에 내가 부적을 해주겠다. 그 대신 길을 받아야 되니까 3일 뒤에 꼭 찾으러 와라. 그리고 이것을 3일 뒤에 안 찾아가면 내가 막히니까 꼭 찾으러 와야 된다 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몇 번을 했어. 한 3번 5번 한 것 같아. 근데 원래 내가 할아버지의 어떤 그것을 그렇게 저렴하게 해주지도 않는 사람이며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호의를 베풀면서 꼭 찾으러 와라 이렇게 저자세의 사람인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거룩한 신의 원력을 내가 지금 받아주잖아. 지금 전해주잖아. 그러면 나는 돈을 받고 여러분들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정의 금액을 뭐 10만원이든 50이든 100만원이든 뭐 더 많이든 나한테 돈을 내고 뭐 정성을 신청을 하겠지.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거라는 생각은 난 감사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단일도. 왜? 이렇게 거룩한 신의 원력을 지금 그 금전으로 받아가고 그걸 받아가서 인생이 바뀌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뒤바뀌어서 지금 행운이 지금 치고 들어가고 더 안 좋은 어떠한 사고나 흉수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이 인생이 지금 탈바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대들이 주는 돈에 대한 감사함은 하나도 없어. 다만 일념으로 믿고 신을 믿고 따라오는 그 마음에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 마음에 감사한 거고. 얼굴 빨개지려고 한다. 또 열오른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금전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게 확고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도 확고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주면서 꼭 찾으러 와라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안 찾으면 니만 손해야. 내 부적 안 받아가면 당신들만 손해거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 아가씨가 3일 뒤에 부적을 찾으러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이제 부적을 가겠죠. 가면서 나한테 이래요. 놀러와도 되나요? 그 당시에 내가 놀러 오세요 그랬죠. 지금은 너무나 놀러 오는 곳이 안 됐지만 그때는 도시에 있었고 그래서 놀러 오세요 편할 때 라고 하고 그 아가씨는 돌아갔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놀러 와도 됩니까? 놀러 오셔서 했는데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생일이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김치를 먹질 않아요. 지금도 김치를 싫어합니다.
네.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날 그 친구가 온날 밥을 먹어야죠 하면서, 밥 먹읍시다 하면서, 내가 밥 시켜줄게요 하면서 이제 전단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책자를 보고 있었어. 내가 김치찜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나는 김치랑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김 총무님이 세상의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김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우리 총무님은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셨고요. 저는 생일밥으로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날 그 친구가 북부점정에 있었던 이유는 청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날 청주의 친구들을 왜 만났냐면, 그날 김총무께서 자살을 하려고 자기 친구들과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러 그 청주로 찾아갔었고, 그리고 북부정장에 도착을 했을 때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이 왜 이런가 라는 게 정말 궁금해서 저한테 점을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한테 점을 보러 오기 위해서 2번 정도 연락을 넣었었는데 당연히 펜지를 먹었고요. 연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을 보러 왔는데 역시 자기의 어떠한 인생이 조상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자기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현실을 알게 된 거지, 직시한 거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부적을 써줬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나를 막히게 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에 자살을 하지 않고, 그날 바로 가서 자기는 죽으려고 했대. 자살을 하지 않고 3일 있다가 부적을 받아가면서, 근데 또 사람이 그 찰나만 지나가면 마음이 좀 변하거든. 순간 그 찰나만 잘 넘기면. 그래서 자기는 살 수 있었다라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저희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날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너를 점을 봐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때 보살님께 그날 점을 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죽었겠죠? 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인생을 하직했을 수도 있고 하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정말 끊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죠, 할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우리 인연은 12년째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 친구도 12년이라는 시간을 제 곁에서 오면서 많은 성장도 했고 많이 단단해졌고, 또한 많이 세파에도 겪으면서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날 너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목숨을 끊었더라면 너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와 동생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너가 그날 죽었더라면 너가 12년 동안 먹었던 아주 맛있는 삼겹살과 그리고 초밥과 햄버거, 계란 후라이 등등, 너가 좋아하는 커피와 그런 것들을 너가 마실 수 없었겠지. 그리고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재밌는 유튜브를 보면서 웃을 일도 없었겠지. 인생이란 건 그런 것 같아. 다 좋을 순 없잖아. 그날 하직을 했으면 너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과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오감 충족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물론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이 있고 힘든 사안이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잠깐이잖아. 그지? 그거는 1년에 며칠도 안 될걸? 몇 달도 안 될걸? 매 순간 맛있는 걸 먹고 유튜브를 보면서 웃고 강아지를 보며 행복한 그 나날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앞으로 또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겠지.
수십 년이 지나갈 거고,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또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 또 많은 경이로움을 겪을 거고, 또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겠지. 그 사람들은 또 살아갈 거고, 그치? 그렇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게 될 거고, 더 좋은 것도 입고, 누리고, 느끼게 될 거니까.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내기를 바라고, 사실 저는 별로 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놈의 눈물이 제가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함께 걸어온 12년이란 시간이 너무 고맙고 네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그 외로웠던 시간을 잘 버티고 이렇게 큰 이런 신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야.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서운한 것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더 큰 인연이고 더 큰 뜻이 있기에 맺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행복해지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 죽어서 천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고 나 지금 또 보니까 너무 못생겼다. 어떡해. 1월 신곡을 찾는 나의 신도들과 회원들, 그리고 앞으로 신도들이 많이 늘어날 거야. 이제는 신도들을 받아들일 거고, 나를 찾는 사람들, 죽음 직전에 찾아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용기 내서 또 살아갑니다. 네, 지금 힘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움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나 너무 어떻게 못생겼어. 네, 그냥 짧은 2년 이야기였어요. 이러신 설명하였습니다.